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대비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보통 1번, 2번, 3번 문제 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실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반례라고 하죠.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반례를 떠올리자. 근데 이게 반례가 사실 한 방에 빡 떠오르진 않습니다. 좀 시야를 넓게 이렇게 봐야만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하자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보기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은 1이다. 어떻습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뭐예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참이에요. 참, 이 친구는 옳은 말이죠. 그런데 살짝 문제만 바꾸면 잘 보세요. x제곱이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주어진 조건, 다시 말하면 이 주어진 조건은 참인 조건이에요. 참 무조건 참 성립, 참 혹은 성립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립. 다시 말하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말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참이라는 소리예요. 그때 x는 마이너스 1이다. 쌤, 옳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에서 풀었잖아요. 하지만 아닌 것도 있죠. 아닌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죠. x가 1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친구는 x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반례 같은 거죠. 이 친구를 빼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설명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 언어적인 측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언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주어진 조건이 참이고 이 참인 걸 이용해서 뒷문장이 옳은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보니까 0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야죠. 0의 제곱근은 뭡니까? 아시고 있어야죠?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번 보도록 하죠. 제곱근 64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다. 이거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 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요. 자, 제곱근 64라는 건 뭡니까? 제곱근 64라는 말은 사실 루트 64를 물어보는 거예요. 루트 64. 루트 64 어떻게 씁니까? 루트 64 이렇게 쓰죠. 루트 64는 실제로 얼마예요? 8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냐면 64의 제곱근은 이러면 64의 제곱근은 이러면 물론 제 영상을 잘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64의 제곱근이라는 건 무엇을 제곱하면 64가 되느냐? 그때 이 무엇을 찾는 거죠. 이 무엇이 뭐다? 물론 8도 제곱하면 64가 되지만 마이너스 8도 제곱하면 64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풀마 8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 두 녀석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곱근 64. 이거는 루트 64예요. 그죠? 그런데 64의 제곱근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차이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풀마 2이다.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요. 물론 나중엔 배울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는 음수의 제곱근은 배우지 않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중3 때는 배우기 때문에 이 친구도 틀린 말, 그죠? 틀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옳게 고치려면 4의 제곱근은 풀마 2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4번 보죠.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이다 라고 했어요. 어허,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방금 쓴 거 64의 제곱근은 이라고 했어요. 64 양수죠. 그죠? 근데 양수인데 제곱근을 구했더니 무조건 양수만 나옵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8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근이 양수이다. 물론 맞습니다만 100% 맞은 게 아닌 거죠. 여기 빼먹은 거죠. 양수도 되고 또는 음수도 된다. 이렇게 써줘야지만이 100% 맞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도 어쨌든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마이너스 2는 루트,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이다. 오흥? 이런 말 보면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는데 루트 16이 얼마입니까? 루트 16은 4죠. 4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 소린 거죠. 마이너스 2는 4의 음의 제곱근이다.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4의 제곱근은 풀마 2예요. 그 중에서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드디어 옳은 게 나왔습니다. 옳아요. 자, 그럼 6번 보시죠.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무한소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한소수와 무리수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무한소수라는 건 소수점 아래 한없이, 끝없이라고 할까요? 끝없이 계속, 그죠? 무리수는 뭡니까 그러면? 무리수는 소수점 아래 끝없이 계속 되는데 반복되는 게 없죠. 반복되는 게 없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파이 같은 거죠. 3.14 뭐 어쩌고 저쩌고 반복되지도 않고 계속 다른 숫자들로 막 가는 걸 이야기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무한소수는 무리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무한소수 뭐 0.318 뭐 318567229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반복되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론 이 친구 무한소수 맞고요. 그리고 무리수도 맞을 거예요.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무한소수 중에 0.121212 이런 무한소수도 있겠죠.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순환소수이기도 하죠. 순환소수이기도 해요. 순환소수는 0.12 땡땡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수로 나타내면 뭡니까? 유리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물론 무한소수 중에 무리수인 친구가 존재해요. 하지만 모든 무한소수가 무리수는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발레인 거죠. 이게 발레. 순환소수 같은 것들은 무한소수이긴 합니다만 무리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발레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7번 루트 7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다. 그쵸? 루트 7은 무리수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루트가 쓰여 있으면 루트 7 무리수예요. 무리수 어떻습니까? 무한소수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정말 자주 나오는 이런 보기들을 해결하는 거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말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근데 개념을 정확히 아는데 그거를 좀 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하려면 사실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발레 같은 거를 좀 봐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 개만 보시면 아마 이제 다른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 많죠? 시험 이제 좀 있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